이게 무슨 경고등이지?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나름 자동차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빵 박을 수 있는 건 납차. 너 나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에 대한 안전 백과사전, 흥미로운 백과차전의 MC 한상현입니다. 그러전 오늘 왜 이렇게 특별히 차 안에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지. 네. 시동 먼저 걸어보시겠어요? 시동이요? 오케이. 금방 이번 주제에 대해서 확인하셨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방금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농담도 좀 지나치시네. 아니, 제 주제가 지금 어디 지나갔어요, 이게. 그냥 개키법화만 살짝 켜지고 끝났는데.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시동을 걸었는데 PD님께서 오늘의 주제가 뭐 거기에 있었다,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는 바로 자동차 경고등입니다. 제가 시동을 걸었을 때 자동차 경고등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그게? 계기판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시동을 걸 때 경고등들이 아주 많이 점등이 돼요.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맨날 시동을 켜고 막 이렇게 기지개 피고 하니까 그 경고등을 못 봤었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상이 없다면 이 계기판에 점등됐던 경고등들은 싹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럼 제가 탔던 제 차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뜨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럼 오늘 어떠한 자동차 경고등이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경고등에는 색깔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빨간색, 두 번째는 노란색, 세 번째는 청색 또는 파란색. 여기서 저희가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 색상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이 두 가지 색상은 정말 운전자가 계기판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경고등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 주전자 아니에요? 이거 주전자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뭐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니까 엔진 경고등? 엔진 오일 경고등입니다. 엔진 오일 경고등이에요? 정말 중요한 경고등 중에 하나인데 센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엔진 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발생을 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놓치셨다거나 아니면 파손에 의해서 엔진 오일이 누유되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 이제 엔진을 부족하게 되면은 엔진 오일 경고등을 계기판에 띄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고등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주행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차가 갖다 쓰고 뭐 그런가요? 그렇죠. 엔진 오일은 윤활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없을 경우 모든 엔진에 있는 기계 장치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럼 주행하다가 이 경고등이 갑자기 뜰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바로 그러면 카센터로 이제 달려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붉은색 경고등과 노란색 경고등은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붉은색 경고등은 그 즉시 바로 조치가 필요한 색상입니다. 붉은색을 의미하는 것은 자동차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붉은색으로 경고등을 표출해주고 있어요. 노란색 경고등은 바로 조치하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해라,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궁금한 게 실제로 이제 정비를 하시다가 이 엔진 오일 경고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려온 차가 있나요? 너무 많죠.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는 것이 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라고 의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환 주기를 너무 많이 놓쳐셔가지고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엔진 오일 이 교환 적정 주기나 혹시 뭐 키로수가 있다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가장 정확한 부분은 자동차 제작사의 매뉴얼대로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가장 신뢰합니다. 최소한 매뉴얼만 정확하게 지켜주셔도 우리 소중한 자동차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고등은 어떤 건가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맞춰보시죠. 뭐야, 이거 ABS? 이게 무슨 경고등이지?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나름 자동차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브레이크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경고등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중에서 ABS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띄워주는 경고등이에요. 원래는 이 ABS 경고등만 뜨지 않고 함께 뜨는 것들이 있어요. 브레이크 경고등이라고 하죠. 붉은 색깔로 영어로 브레이크라고 써져 있는 경고등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함께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기보다는 ABS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이 안 되면 뭐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ABS가 작동이 안 될 경우 브레이크가 잠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행을 하다가 가끔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오거든요. 딱 밟으면 드드드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브레이크 경고등이랑 맞습니다.
연관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드득 없이 그냥 빵 박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죠. 야, 그럼 너 나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ABS 경고등, 이 브레이크 경고등을 무시해가지고 이곳에 실려온 차 또 있나요? 그럼요. 대부분 이 ABS 경고등을 무시한 채로 운행을 하시다가 겨울철 또는 장마철에 AB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중요하네요. 이게 안전이랑 직결된 경고등이네요, 이거는. 진짜 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오늘 학습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자기 차 점검을 받으셔야겠어요. 예. 자,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맞춰보시죠. 네, 다음 경고. 야, 이것도 뭐야?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처음 보는 게 많지? 이게 약간 뭔가 채운 게 같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차가 경고등에 이거는 온도예요. 온도요? 계기판에 보시면은 RPM과 속도 게이지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온도계. 예, 맞습니다. 자동차는 아주 뜨거운 열을 발생을 시키죠. 그 뜨거워진 엔진을 식혀주는 것들이 바로 냉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냉각수가 일을 잘 못할 경우 또는 냉각수가 어디선가 새고 있을 경우 엔진이 과열됐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차종마다 다른데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출해주는 차량들이 있고 경고등이 아닌 그 게이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 게이지가 위로 쭉 상승을 해요. 냉각수가 부족해서 이 경고등이 뜰 수도 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으면 돼요? 그냥 물 부으면 안 돼요? 차가운 물?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물을 부셔도 돼요. 아, 그래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물을 부셔도 되는데 대신 수돗물만 정수물이 안 돼요? 예,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에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나 정수물 말고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물을 불 경우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라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진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수돗물을 부실 경우 내가 수돗물을 넣었다는 걸 잊어버리시고 겨울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엔진이 파손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고등이 뭐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없네요. 그냥 진짜 다 중요하네요. 그렇죠. 다음 경고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아는 게 나와야 되는데. 유심히 잘 봐주세요. 네. 이거는 좀 느낌이 오네요. 약간 배터리를 좀 표현한 맞습니다. 것 같은데. 배터리 문제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겠죠? 배터리의 문제보다는 발전기의 문제일 확률이 더 높죠. 물론 배터리 자체에 급격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아주 높은 확률 90% 이상이 발전기의 문제입니다. 자동차에는 그 전기를 생성해주는 발전기라는 게 있는데 그 발전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 배터리 경고등을 계기판에 또 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주로 좀 많이 이 경고등이 좀 뜨는 건가요? 계절에 상관없이 발전기는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지 모르는 부품이에요. 그렇다고 수명이 짧진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노후화되다 보면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는 부품입니다.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주행 중에 최악의 경우 자동차에서 만약에 발전기가 제의를 하지 못할 경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다 가져다 쓰다가 더 이상 배터리에서 가져다 쓸 전기가 없게 되면 차량은 주행 중에 라이트가 희미해지고 계기판이 깜빡거리고 그러다가 점점 시동이 어느 순간 딱 꺼져버립니다. 만약에 계기판에 이 배터리 모양의 경고등이 점등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각각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경고등을 무시한 채 실려온 차가 좀 많나요? 이 부분도 너무 많죠. 많아요?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이 이제 발전기의 고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일을 하니까. 많은 일 하니까. 어쨌든 새 차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주행을 오래 한 차가 조금 더 유심히 이 경고등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오늘 마지막 경고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뭐야 이건 또 느낌표가 있어 또 왜? 이거 뭐지? 잘 보시면은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뭐지?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경고등이 뜨는 차량이 있고 뜨지 않는 차량이 있죠. 이 경고등은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에서 좀 바람이 새고 있다. 그럼 이제 이게 뜨는 거죠. 그렇죠. 펑크가 났을 경우 또는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이거는 제가 볼 때 주행 중에도 뜰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예. 운행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타이어의 상태를 한 번씩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주저앉아 있으면 그쪽은 타이어가 펑크가 났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맞지 않는 거겠죠. 주행 전에 이 경고등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유관 점검을 하신 후에 주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주행 중에 또 경고등이 떴으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멈추신 후에 또다시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확률로 타이어가 펑크 났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이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타이어마다 공기압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방법. 세 번째는 타이어 공기압이 없다고 표출해주는 타이어와 휠 사이에 장착된 TPMS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센서가 불량할 경우도 타이어 공기압이 정확하게 맞고 있어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타이어가 바람이 주저앉았을 경우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움직이다 보면 타이어가 다 망가져서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휠도 망가지고 휠도 망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또 TPMS 센서도 깨져버리고 타이어 공기가 없어서 차가 주저앉아 있다. 그럴 경우는 1km 안쪽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다고 하셔도 무리해서 운전해서 가지 마시고 불러가지고. 그렇죠. 이제 실어서 가야겠네요. 혹시 그러면 이 공기압이 많아서 터진 차량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본 적 있죠. 본래의 무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실으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타이어 공기압이 주저앉다 보니까 공기압을 2배 이상 꽉꽉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행을 하다가 펑. 이게 욕심이 펑크를 불렀네요. 그렇죠. 하여튼 항상 뭐든지 적절하게 하는 것이 타이어 공기압을 보고도 배울 수 있네요. 예.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5가지 경고등에 대해서 좀 오늘 배워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행을 하다가 어떤 운전자분들은 이제 경고등이 뜰 때 이 경고등이 뭐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경고등에는 색깔이 있죠. 붉은색 경고등을 떴을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운행하실 때는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속도로 운행하다가 경고등이 뜨고 차량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셨다면 무언가 직접 조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드레일 밖으로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신 후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도로공사에 전화를 하시면은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안전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은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 쪽에 연락하셔서 견인을 하시는 게 맞겠죠. 참 이 경고등이라는 게 익숙하면서도 이 낯선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계기로 경고등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좀 잘 살피면서 점검도 꾸준히 받으면서 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고등이 뜬다면 빠르빨리 가까운 카센터 가셔서 점검을 꼭 받으셔가지고 정말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이 5가지 경고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안전하고 유익한 차량 정보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